황민호의 진짜 뉴스. 의정부시가 유치를 희망하면서 각축을 벌였던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를 양주시에 통 크게 양보했습니다. 안병영 의정부시장은 11월 6일 오전 의정부시 상황실에서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양주 유치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 동북부 테크노밸리 경원축 유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 시장을 비롯한 이성호 양주시장과 박종철 의정부시회 의장, 박길서 양주시회 의장, 양주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안 시장과 이 시장은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테크노밸리의 경원축 유치를 희망했습니다. 안 시장은 선언문을 통해서 경원축 주변의 거의 동일한 지역이 2차 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소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양보와 지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시장은 이어 의정부시가 테크노밸리를 유치하려 했던 녹양동 우정마을은 의정부 법원과 검찰청 유치를 포함한 새로운 도시개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성호 양주시장은 양주시의 경우 서울과 가깝고 사업의 실효성이 크며 성장관리 권역으로 개발하는 데 아주 유리하다고 장점을 소개했습니다. 또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편하고 섬유 등 제조업이 상당 부분 들어와 있어 제조업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 큰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북부 2차 테크노밸리는 경기도가 1차 고양 테크노밸리에 이어 북부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희망시군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남양주시와 구리시, 그리고 양주시 등 4개 시군이 유치를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계획법상 성장관리 권역으로 경쟁력이 탁월하여 사업 성과가 경기 북부에 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양주 역세권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고 상호 협력한다. 2. 양주시와 의정부시는 경원축 5개 시군, 동두천, 의정부, 양주, 포천, 연천군의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 협약 정신에 의거 유라시아 경제권 진출의 통로인 경원축 경제 공동체로서 양주 역세권의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유치하여 상생 발전과 통일한국 전진기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을 상호 협력하고 지원한다. 3. 양주시와 의정부시는 양주 역세권의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유치하여 경원축 지역 행복생활권을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삼아 상생 발전을 추구한다. 2017년 11월 6일 양주시장 이성호, 의정부시장 안병영 이렇게 각각 사인을 했습니다. 작년 5월 12일 날 저희가 근무회 대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구리나 남양주는 그 절차를 밟아야 되고 사업 신속성 면에서 우리가 훨씬 크고 특히 저희는 그 국가에서 그 권역 개발 축의 권역을 정하는데 우리 성장관리 권역이라고 저희가 좀 개발하는데 구리보다는 아주 유리한 위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발 방향을 설명드리면 구리는 서울과 가깝고 또 전문 인력을 그쪽으로 유치하기가 쉽고 등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저희는 아쉽지만 경원축의 경기 북부는 이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상당 부분 들어와 있는 지역이고 특히 양주 같은 데는 지금 세계 그린딕스의 40%를 점유하는 그런 섬유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 우리 양주시에 있는 섬유, 피업, 우리 양주시에도 있지만 또 포천에는 가구 등 전기전자도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제조업을 4차 산업혁명의 지대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이번에 사업계획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미 구리시는 첨단 산업을 우리가 구리시로 남양주로 오게 하겠다 그러는데 저희가 차이점은 이 4차 산업이라는 것이 제조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풍부한 그 제조업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측면이고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40% 가까이 저희 시에서 출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이겠지만 또 성장관리권에 대해서 기업체 유치에 따른 간단한 얘기로 좀 세금 감면 이런 부분도 반대로 상당히 투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일 폐암으로 별세한 5살 위 셋째형 이재선 씨의 빈소를 찾았지만 조문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친형 이재선 씨의 빈소를 찾았지만 유족 측의 반대로 조문하지 못한 채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우애를 자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의 사이가 소원해진 것은 이 시장의 당선 무렵인 7년 전쯤부터입니다. 이 시장은 당시 소셜미디어에 재선 씨의 부적절한 행동들이라며 이권사업 개입설 등을 공개했습니다. 재선 씨는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발적 팬클럽인 박사모 성남 지부장으로 영입됐습니다. 이 시장은 일베에 이어 박사모까지 죄송하다라고 형을 비판했습니다. 재선 씨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선에서 이재명이 유리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했던 바 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끝내 화해하지 못한 채로 긴 이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수원시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원천리천에서 앞선 10월 3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습니다.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 중입니다. 수원시는 검출 지점에서 반경 10km 이내의 가금류 사용농가 965마리 10곳에 이 사실을 알리고 바이러스 고병원성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축산의 가금류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정될 경우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가금류 사용 농가는 21일간 가금류 외부 반출이 금지됩니다. 화성시는 3일 관내 버스업체 관계자와 동탄 이신도시 주요 버스 정류소 일원에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됐던 버스 증편 계획을 밝혔습니다. 증편되는 버스는 M4403 2대, M4108 1대, M4130 1대, 6002번 2대 등 총 6대로 오전 출근 시간대에 전세 버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증편은 지난 경부고속도로 사망사건 이후 승무원의 휴식시간 보장 등이 강화됨에 따라 광역버스 배차 간격과 시민 불편도 늘어나면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앞서 화성시는 버스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2층 버스를 투입했으며 2018년에도 2층 버스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용인시는 2일 경전철과 역사승강장에 앞선 4월 LG U+, 10월 SKT에 이어 KT도 와이파이 중계기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일부터 용인 경전철 차량과 역사승강장에서 모든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이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용인 경전철에 설치된 와이파이들은 4세대 LTE 방식으로 서울 지하철이나 수도권 전철 등에 설치된 와이브로 방식에 비해 데이터 전송 속도가 3배가량 빠릅니다. 이들 무료 와이파이는 이동통신 3사의 자발적 참여로 시민 세금을 들이지 않고 설치 운영됩니다. 안산시가 관할 경찰서와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안산시는 한국철도공사, 안산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의 협조를 얻어 전문 장비를 활용해 몰카 점검을 합니다. 지난 5년간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전국적으로 연평균 21% 증가함에 따라 안산시는 전철역과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선정해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합니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몰카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해 실시될 예정으로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서부본부와 안산 종합여객자동차 터미널 층의 협조로 이루어집니다. 오산시는 1일 오산역 환승센터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오산역 환승센터는 2003년부터 시작된 오산터미널 재건축 사업이 시행사의 부도와 소송 등으로 10년간 표류하면서 시민들이 교통 이용에 불편을 느끼게 되자 오산시에서 터미널 기능을 포함한 환승센터 건립 사업을 직접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환승센터는 2011년 타당성 검토 및 실시 설계에 이어 2014년 11월 착공해 개통에 이르기까지 6년이 소요됐습니다. 낙태죄 폐지 청원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받게 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와는 별개로 낙태죄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 관계자에 따르면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에 있습니다.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270조 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자보건법 제정 시기는 1973년으로 지난 40여 년간 성문화가 개방되고 임신과 출산도 자기 결정권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추세 속에서 지나치게 허용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낙태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Y뉴스의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